반갑습니다. 권영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와서 계시는데 종무 생산도 12 이상 하시는 우리 전남 화순의 김정란 사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밴드장님이신 요즘 인기 좋은 1838 종무를 생산하신 분들 앞에서 이 자리에 쓴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기술을 전달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어떻게 사양 관리를 하고 있는가, 지금 주제대로 굉장히 송아지 폐사율, 수태율, 송아지 한 마리에 지금 좋은 송아지는 600만 원, 500만 원 이상 가고 있지만은 실제로 농장에서 소를 사육하다 보면 10마리를 암소를 가임 암소를 시키고 사양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평균 한 70%도 못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송아지 600만 원 받아서 돈이 남은 것 같지만은 우리 이런 교육도 저도 40년간 소를 키우면서 번식에 대한 교육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비육이라든가 뭐 어떻게 뭐 작업 조사료 이런 데 사료비 절감 이런 교육은 받아봤지만은 번식은 사실 뭐 기술보다는 관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동으로 비교한다면 번식은 파크 골프를 쳐요. 번식하는 사람들은. 비우는 사람들은 골프를 칩니다. 번식하는 농가하고 비우는 농가하고 그 스케일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요. 육종 농가에 계시지만은 육종 농가에서 보증 종목 생산을 해서 정말 40년 동안 저 암소만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만날 급발작이고 만날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적으로도 번식 농가들이 지금 요새 조사료 값이 많이 올랐죠. 사실 지부장님의 전국 할아버지는 계시지만은 번식 쪽에 농가들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저희 농장은 가임 암소가 한 180두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180두. 가임 암소 중에서 저희들이 송아지를 1년에 숫송아지 80두, 암송아지 80두 그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폐사율 나왔지만은 폐사율 85% 이상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성률이 85%.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폐사는 사실 송아지 1, 2%, 그 다음에 유사산이 사실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태. 갈수록 수정이 더 안 됩니다. 제가 80년도부터 인공수정을 시작했지만은 그때는 정액을 집에서 융해를 해서 정액을 10개를 두고 오토바이를 타고 얼음주머니 차고 한바퀴 수정 돌고 남으면 그 다음날 수정을 해도 잘 들어갔어요, 수정이. 근데 갈수록 번식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제 환경 쪽에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량이 됨으로써 소가 대형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농장의 수태를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육종농가에 대한 계획 짤 때 이미 정해집니다. 좋은 송아지가 태어날지 안 날지. 물론 저희들은 후보 종목을 많이 쓰고 검증이 되지 않는 소를 쓰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적어지만 상위 그래도 10% 이상 된 정액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시중에서 뭐 1300 같은 거는 170, 80만 원까지 간다는 말이 있고, 뭐 보통 20, 30만 원씩 하죠. 웬만한 쓸만한 정액은 저희들도 육종농가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구입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수는 계획 교배를 잘 짜서
좋은 송아지가 태어나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80년도 때 수정을 했었는데 1년에 10kg씩 증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2020년이죠. 10년 전에는, 80년대에는 시장에 출하체중이 한 400kg, 90년대에는 500kg, 2000년대에는 600kg, 이렇게 증치가 됐어요. 거의 지금 저희 농장이 2020년도에 출하하면 여기 저희 송아지를 구입해다가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생체중으로 해서 한 900kg 이상 나오죠. 거의. 그래서 계량이 토체중은 한 900kg 이짝저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근내지방도 위주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07년도에 육중농가가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제가 농장 이름이 대왕축산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시작을 할 때 소를 토체중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저걸로 계획표를 짤 때도 토체중 위로 짰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보통 지금 1톤짜리가 하단이 많이 나오죠. 했는데 2030년대 가면은 아마 토체중 평준화가 다 될 것 같아요. 토체중 보지 않고 무조건 근내라든가 대체장 단면적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다음에 정액선전 가장 먼저 근침 보고, 과거에는 토체중을 먼저 봤는데 지금 근내 지방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계획표를 짜고 있고, 또 과거 정액보다는 현재 정액, 저희가 이번에 117두를 수정을 했는데 16가지 정액을 씁니다. 인공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수정 사실 기술이 저는 40년간을 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정을 많이 할 때는 그냥 유메에서 주입만 하는 식으로 하다가 지금 AI가 한 5년 전부터 저거면서 근침도 보고 육종가도 보고 농가에서 원하는 저게 이렇게 수정해주고 그러지만은 사실 기술보다는 암소 관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17두를 금년에 5월, 6월 수정을 했는데 39일 만에 수정이 된 것이 한 마리 딱 있고, 나머지는 보통 2달 전후 그 정도의 수정이 옵니다. 40일 전에 오는 것은 띄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 적기는 보통 다 경산 같은 거 아침에 오면 저녁에 시키고 있고, 미경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면 저녁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침부터 왔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수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까지 승가를 한다든가 그러면 중복 수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40년간 수정을 하면서 농가에 가장 이야기하는 게 사료를 조금만 줘라 봅니다. 저도 소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사료를 조금 준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발정이 안 하면 사료를 더 주라 이런 유튜브도 저도 봤습니다만은, 번식 장애는 과비에서 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소 낭종이라든가 혈안 지연, 물론 난소 낭종은 자궁 하수증이라든가 보면 이제 수정하면서 세균 이런 것 때문에 난소 낭종이 많이 오고, 저희 농장도 실제로 다른 번식 장애가 가장 많은 게 난소 낭종. 실제로 난소 낭종은 닙세탈이라든가 이런 거 주사로 놔도 잘 듣지도 않고, 농장 손실을 위해서는 빨리 비육으로 가는 게, 저희들 또 이제 밀수가 저희들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번식 장애 온소는 치료보다는 비육으로 이렇게 가서 사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영양시 재발전 지연
농장에서 서로 못 키워서 발전이 안 온다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과비로 해서 손해를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수태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번식 농가들은 기본으로 분만 전 15일, 분만 후 15일 비타민제 주사 저희 농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거 베타카로틴을 분만 전부터 수정 들어갈 때까지 첨가제로 급여를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니 그 수태율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네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저걸 하고, 이제 수정이 들어가면 감정을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음파를 작년에 구입해가지고 초음파 감정을 하면서 한 35일 만에 하고 있고, 선감정은 물론 40일, 50일 만에도 할 수 있지만은 조기 감정 시 배아사멸이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작년에 한 70도를 40일 전에 했지만 2마리가 배아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감정은 그래도 한 최소한 50일 이상 되는 게 안전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초음파를 작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 30일 감정도 해보고 뭐 35일, 38일 감정도 해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하면 할수록 확실하니 그 배아 사멸이 많기 때문에 50일 이상 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임신 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농장에서. 번식 후는 PCS가 2.5, 3.0 그 정도 수준의 번식 후 관리를 해야 수정이 잘 되더라고요. 저희 지금 14개월 된 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고 저렇게 관련 농가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저런 소들은 수정이 잘 됩니다. 아들이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 14개월 소임인데 갈빗대가 이론상으로 배울 때 실제로 농가에 가서 보면 우리가 배울 때는 갈빗대가 2개가 보여야 된다고 하지만은 농장에 가서 보면 전부 다 갈빗대 하나도 안 보여요. 암수 보이시고.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해서 그다음에 유사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농장에서는 아까바나 백신을 전두수를 매년 2월, 3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산 원인이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조사료, 곰팡이, 그다음에 소금.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까마귀 까치가 하도 많이 와서 공기성을 쏟아냈으면은 유산을 많이 했어요. 가지고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또 그 볏짚 잔류 농약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후유증. 제가 우리 회장님 계시지만은 스크가드 설사 예방 백신을 내가지고 금년에 유산을 6마리를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는 해열제도 넣고 또 스크가드 백신도 그냥 따순물을 이렇게 담가지고 넣고 굉장히 주의를 하는데 회사에도 문의를 해봤더만 뭐 특별한 답도 없고 그래서 백신은 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저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농장 번식후는 건강한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만 전 2개월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담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작년에는 하루에 분만 전 3kg씩을 줬었고 올해는 3.5kg를 올려서 500g을 증량을 했더만 송아지가 태어난 게 작년에는 숫송아지가 33kg, 암송아지가 30kg
이런 선이 나왔는데 올해는 숫송아지가 42도 태어났는데 36kg, 암송아지가 33kg, 한 3kg 이상 이렇게 생시체중이 크더라고요. 근데 농가에서 생시체중을 키우기 위해서 도담을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많이 커집니다. 근데 일반 농가들에서는 생시체중 키우기 위해서 분만 도담을 했을 때 난산을 해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경험도 많고 그래서 벌써 분만 집동이면 손도 넘어서 발목 크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직계 서서 난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키울 수 있지만은 도담하기를 어디 가서 교육받으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하는데 난산으로 해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저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농장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임신 됐을 때 분만전 2개월 전에 셀레늄을 급여를 했더만 송아지 분만 후에 정말로 케어할 필요가 없어요. 꼭 반드시 셀레늄을 한번 먹여보시면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보통 과거에는 새끼 나면은 초유를 먹일 때 강제포유를 했었잖아요. 근데 새끼 나면 아들이 가서 송아지를 입을 대봐요. 셀레늄을 먹인 것도 안 먹인 것도 새끼 나면 바로 2, 30분 안에 바로 젖발로 가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이제 다른 농가에 가서 한번 첨가제를 먹여보라 그래서 저도 했는데 금년에 같은 경우는 82두를 생산했는데 송아지 2마리 폐사했습니다. 한 마리는 14kg 미성숙으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저거 했는데 분만 2개월 안에 다른 첨가제도 물론 많이 먹이지만은 셀레늄 효과를 굉장히 제가 봐서 폐사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제 이런 것도 기본으로 다 주시고 계시죠? 아까 이야기했던 스크바트 4K를 6주 전, 4주 전 하고 있습니다. 제 농장도. 그 다음에 분만 후 송아지 관리. 새끼를 낳으면 바로 배꼽 쏟던 기본으로 다 여러분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백신, 인포스리 하고 있고요. 초유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희들도 분말 초유도 많이 구비를 해놓고 이렇게 초유도 한두 시간 이내에 꼭 필히 미고 초유 한 포에 7, 8만 원 가져와요. 그래도 전두수 거의 다 처음에는 감기포 저거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젖병으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미소는 반드시 2, 3일간은 분만사가 옆에가 있어가지고 분만사로 2, 3일간은 엄마하고 새끼하고 나인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아무리 못해도 2, 3일간은 독방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초유는 자기 체중의 10%를 급여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500g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2리터 정도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설사로 가장 많이 죽죠. 근데 흰색 설사는 대장균, 노란색은 바이러스, 울설사는 로타포이너스,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실.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수액으로 조치합니다. 수액으로 설사를 한다면 바로 빨리 하트만 1000cc짜리 2개, 아미톱 D 3개를 가지고 24시간 정도 계속 수액을 꽂아놨습니다. 그러면 거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설사로는 대부분 옛날에는 많이 죽이고 했지만은 저기에 바로 설사하자면 빨리 수액 조치를 하면 수액을 놔주면 폐사율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설사로
거의 죽이지 않습니다. 이제 콕시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액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실제로 농장에서 피설사한다고 해서 콕시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설사가 오래 하다 보면 피설사를 하고 콕시듬은 특히 저희 농장은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설사 왔다 하면 수액을 겨울에 같은 경우는 가음기 사용을 해서 아트만 2개하고 아미토 D 섞어서 이렇게 하루 정도 굶기면서 놓으면 치료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가 지속이 되면 이틀 이상을 하면 호흡기 치료를 합니다. 무조건. 대부분이 설사로 와서 죽는 게 아니고 결국은 호흡기로 송아지가 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송아지가 체온이 떨어졌다든가 이랬을 때 세균 호흡기 질병이 침투를 해서 설사보다는 호흡기로 폐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첫날 안 쓰지만 2, 3일째 되면은 지속성 항생제를 송아지한테 이렇게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유할 때 저희들은 이유 시기가 한 옛날에는 90일 정도 있었는데 70일에서는 90일 사이에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유할 때 이 사진과 같이 넓은 공간에서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도가 좁은 공간에서 여러 마리를 뛰다 보면 5m, 10m, 10마리, 15마리씩 나누면 호흡기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넓은 공간에 사실 이 송아지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송아지만 따로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넓게 키우니까 호흡기도 안 오고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 적은 게 송아지 떼놓고 직바람 바람이 바로 맞으면 100% 호흡기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주시하시면 획기적으로 송아지는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료고 근처고 무조건 출하 때까지 무제한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가 이유를 하고 3개월 만에 이유만 4개월 정도 되면 사료를 많이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간 기능 개선제를 첨가제로 해서 좀 뿌려주는 것도 안 뿌려주는 것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어느 워크숍에 가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길래 한번 실제로 해봤어요. 요즘 송아지를 구입하러 온 사람이 때깔이 다르다 그래요. 번질번질하고 이게 보통 간기능 개선제를 비후기라든가 이럴 때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송아지가 젖뛰고 바로 사료 많이 먹기 시작할 때 간기능 개선제를 한번 줘봤어요. 어떤 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접목을 해보시면 어쩌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폐사율을 줄인다든가 수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 관찰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가서 소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수정 일자, 분만 예정일, 기록을 해서 그놈을 보고 이 소가 언제 분만할 소인데 보는 것도 안 보는 것, 그냥 가서 건강 상태만 보는 것도 번식, 분만 예정일, 이 소가 언제 수정을 했는데 재발점 길, 기록에 의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저거 했는데, 현장에서 수정만 하다가, 집에 오는, 마이스터로서 집에 오는 농장에 견학을 오면 강의마당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거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두서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